퇴직하고 처음 맞은 월요일 아침이었죠. 박종호 씨는 습관처럼 6시에 눈을 떴습니다. 양복 대신 낡은 추리닝을 걸치고 넥타이 대신 리모컨을 집어들었습니다. 아내가 부엌에서 밥 먹어 하는데 수저가 그렇게 무거울 수가 없더랍니다. 박 부장, 과장님, 누구 아버지? 남이 불러주던 이름이 전부 사라진 아침이었습니다. 200년 전에도 하룻밤 사이에 이름을 통째로 잃어버린 사람이 있었죠. 정약용. 정조 임금 곁에서 나란 일을 논하고 수원, 화성 축조에 힘을 보탰던 사람이었습니다. 형조 참의라는 직함이 그의 이름 앞에 한때 붙어있던 시절이죠. 그런데 1801년 정조가 세상을 떠나고 신유박해가 들이닥쳤습니다. 정약용은 하룻밤 사이에 대역 죄인이 되었습니다. 전라남도 강진까지 먼 길을 걸어야 했죠. 낯선 땅에 도착했을 때 그를 맞아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대역죄인이라는 낙인 때문에 방 한 칸 빌려주는 이도 없었다 합니다. 겨우 들어간 곳이 동문 밖 주막집 구석 골방이었죠. 어제까지 대궐 마루를 밟던 발이 오늘은 쉰내 나는 주막 흙바닥을 밟고 있었습니다. 첫날 밤 골방 천장에는 거미줄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멀리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려오고 벽 틈으로 스며드는 바람이 등짝을 훑었죠. 정약용은 보따리 하나를 베개 삼아 누웠지만 눈이 감기지 않았을 겁니다. 아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정약용은 자신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뿌리째 뽑혀나간 나무 같다고. 더는 어디에도 기댈 곳이 없는 신세라고. 거실 한가운데 앉아 리모컨만 쥐고 있던 박종호 씨와 주막 골방에 보따리 하나 안고 누워있던 정약용. 둘 다 갈 곳을 잃은 사람이 버티고 있던 자리였습니다. 박종호 씨의 하루는 이렇게 흘러갔습니다. 아침에 눈 뜨면 할 일이 없고 점심쯤 되면 거실 소파가 온몸에 자국으로 패이고 저녁이 되면 아내와 마주 앉아 밥을 먹는데 할 말이 없습니다. 30년을 같이 살았는데 할 말이 없어요. 회사 다닐 때는 오늘 부장이 말이야 로 시작하면 1시간도 떠들었는데 이제는 그 부장도 없고 그 회의실도 없고 그 쫄깃하고 박진감 넘치던 회사 이야기도 들려줄 수가 없습니다. 밥상 위로 젓가락 소리만 오갑니다. 아내가 반찬을 하나 더 집어 박종호 씨 앞에 놓아줍니다. 아무 말 없이 그냥 놓아줍니다. 30년 동안 밤늦게 들어오는 남편 밥 차려놓고 기다리던 사람이 이제는 하루 종일 거실에 앉아있는 남편 곁에서 또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뭘 기다리는 걸까요? 아마 그 사람의 맑은 눈빛이 다시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건 아닐까요? 아내가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아들한테 전화 한번 해보지. 박종호 씨는 핸드폰을 식탁 위에 올려놓고 한참을 들여다봅니다. 그러다 말합니다. 바쁠 거야. 사실은 바쁜 게 아니라 무서운 겁니다. 전화해서 뭐라고 말하지? 아빠 심심하다 할 수도 없고 밥 먹었냐 말고는 할 말이 떠오르지 않는 겁니다. 아버님, 혹시 이런 적 있으시죠? 자식 전화번호를 누르다가 3번째 숫자쯤에서 멈추신 적. 괜히 패되는 것 같아서 조용히 핸드폰을 내려놓으신 적. 200년 전 강진골방에서도 한 아버지가 그와 똑같은 마음이었습니다. 정약용에게는 2 아들이 있었죠. 큰아들 학연, 작은아들 학유, 유배를 떠나던 날. 아이들은 아직 어렸습니다.
강진에서 한양까지 편지가 닿으려면 몇 달이 걸렸습니다. 답장은 더 오래 걸렸죠. 어떤 편지는 아예 답장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정약용은 편지에 이렇게 썼습니다. 너희 얼굴이 자꾸 흐려진다고. 기억 속에서 점점 지워지는 것 같아 두렵다고. 곁에 있으면 잔소리라도 하련만. 멀리 있으니 잔소리마저 할 수가 없다고. 전화기를 들여다보며 아들 전화를 기다리는 박종호 씨와 몇 달째 답장 없는 편지를 기다리는 정약용. 200년 시차가 나는데 아버지의 마음은 어쩌면 한 글자도 다르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정약용은 그 그리움 앞에서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정약용은 자리에서 일어나 먹을 갈았습니다. 그리고 그 작고 눅눅한 방에 이름을 붙였습니다. 사이제. 네 가지를 마땅히 바르게 하는 집이라는 뜻이지요. 잠깐 이 장면을 가만히 들여다보시죠. 세상이 너는 죄인이다 하고 이름을 지워버렸는데 정약용은 스스로 이름을 새로 쓴 겁니다. 누가 시킨 게 아닙니다. 붓을 들고 먹물이 번지는 종이 위에 또박또박 세 글자를 써넣은 겁니다. 세상이 나를 부르지 않는다면 내가 나를 부르겠다. 어머님, 아버님, 여기서부터가 더 중요합니다. 그 다음부터 정약용은 달라졌습니다. 매일 새벽 어둠이 채 걷히기 전에 일어나 글을 읽었습니다. 점심에도 읽고 밤에도 읽었습니다. 옛 기록에 이런 이야기가 전합니다. 앉은 자리에서 복숭아뼈의 구멍이 3번이나 뚫릴 만큼 한 자리에서 읽고 또 썼다고요. 바닥에 오래 앉아 있으면 살이 쓸려 나가잖아요. 그게 뼈가 보일 정도였다는 겁니다. 살이 닳아 뼈가 보일 정도면 보통은 자리를 옮기죠. 하지만 정약용은 그대로 있었습니다. 살이 다시 차오르면 또 읽었습니다. 3번째 구멍이 났을 때도 그는 같은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동네 아이들이 호기심에 골방 문 앞을 기웃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정약용은 그 아이들을 불러앉히고 그를 가르쳤죠. 아무도 상대해주지 않던 죄인이 이제 스스로 선생이 된 겁니다. 그가 가르친 건 단순한 천자문이 아니었습니다. 공부는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부지런함으로 하는 것이라며 앞길이 막막한 시골 아이들에게 세상을 살아갈 용기를 가르쳤습니다. 제자들을 가르치며 정약용 본인도 다시 살아갈 이유를 찾았던 것이지요. 그리고 답장이 오지 않던 아들에게 다시 편지를 썼습니다. 이번에는 얼굴이 흐려진다는 편지가 아니었습니다. 두 아들에게 책 목록을 보내고 글 읽는 법을 알려주고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한자 한자 적어 보냈습니다. 곁에 없으니 잔소리를 못한다고 했던 아버지가 편지로 잔소리를 시작한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아는 유배지에서 보낸 편지입니다. 아버님 보이시죠? 전화기를 들여다보기만 하던 박종호 씨와 편지가 돌아오지 않아도 계속 쓰던 정약용. 차이는 딱 하나입니다. 기다리기만 했느냐, 먼저 손을 내밀었느냐. 우리가 아는 다산이라는 호도, 유배지 뒷산 이름에서 따온 것입니다. 형조차미도 화성 설계자도 아닌 자기가 머무는 산에서 직접 이름을 가져왔죠. 그 좁은 골방에서 정약용은 500권이 넘는 책을 썼습니다. 화려한 관직에 몸담았던 수십 년의 세월보다 오히려 모든 것을 잃고 골방에 갇혔던 그 18년 동안 남긴 글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세상이 그를 버린 시간이 되려 그의 가장 깊은 시간이 된 겁니다. 아버님,
늦가을 산에 가면 나무들이 잎을 다 떨어뜨리고 서 있잖아요. 여름 내 무성했던 잎이 사라지면 나무가 죽은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사실 나무는 그때 비로소 자기 몸통의 결을 온전히 드러내거든요. 직함이나 직위는 나무에 잠시 돋아났던 잎사귀 같은 거예요. 잎이 졌다고 해서 나무가 사라진 게 아니듯 이름표가 떼어졌다고 해서 아버님의 삶이 지워진 건 결코 아닙니다. 퇴직 후 혹은 자식들이 모두 떠난 뒤 처음으로 나는 누구지 하고 물으셨던 적이 있으셨다면 댓글로 살짝 들려주시겠어요? 그 막막한 마음 제가 가만히 듣고 응원해 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아버님, 그 막막함 속에 너무 오래 머물지는 않으셨으면 해요. 정약용이 눅눅한 골방을 사의제라고 이름 붙이며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도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해 보면 어떨까요? 오늘 집 근처 문구점에 들러 수첩 하나만 사오세요. 거창한 것 말고 손바닥만 한 것이면 됩니다. 문구점이 멀면 핸드폰 메모장이라도 좋아요. 중요한 건 수첩이 아니라 거기에 뭘 쓰느냐니까요. 정약용이 골방에 사의제라는 이름을 써붙였듯이 그 첫 줄에 이름 석자를 또박또박 써보세요. 그리고 그 아래에 내가 좋아하는 것 3가지만 적어보시죠. 아침 공기, 진한 커피향, 옛날 팝송, 무엇이든 좋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아까 전화 못하셨던 그 아들, 그 딸 이름 옆에 이렇게 써보세요. 내일 전화할 것. 정약용은 답장이 안 와도 편지를 썼습니다. 아버님은 전화 한 통이면 됩니다. 밥 먹었냐 한마디면 됩니다. 그 한마디가 정약용이 붓을 든 것과 같은 겁니다. 정약용에게 사의제가 있었다면 어머님 아버님에게는 그 수첩이 사의제입니다. 정약용이 골방에 이름을 붙인 날 그 골방은 더 이상 감옥이 아니었습니다. 아버님이 수첩에 이름을 쓰시는 날 그 하루는 더 이상 빈 하루가 아닙니다. 내일 아침 눈을 뜨시면 수첩을 펴고 어제 적은 것 중 하나를 꼭 해보세요. 아침 공기가 좋다고 쓰셨으면 아침 산책 10분이면 됩니다. 그리고 산책 돌아오시면 아들에게 전화 한 통 거셔도 좋겠죠. 이제는 뿌리 뽑힌 나무 신세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스스로 깊은 샘을 찾는 과정이었음을 시간이 흐른 뒤에 웃으며 말씀하시게 될 날이 꼭 올 겁니다. 다정한 딸은 다음 시간에도 어머님 아버님의 마음을 가만히 보듬어 줄 따뜻한 이야기 들고 찾아올게요. 오늘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당신의 이름 석자가 오늘따라 참 아름답고 귀합니다. 그럼 편안한 밤 되세요. 사랑합니다. 지금까지 다정한 딸이었습니다.